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합니다. 노동오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지난 9일 열린 친박 의원들의 모임,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정부가 배포한 자료입니다. 정부는 노동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5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는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52시간을 40 더하기 초과 12시간을 8시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8시간을 더 일을 시킬 수 있게 바꾸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총 52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할 수 있고 추가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비상식적인 계산 방식이 바로잡히면서 나타나는 효과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평일 5일만을 일주일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때문에 주중 52시간에 주말 이틀 16시간을 추가로 더한 총 68시간이 지금까지 정부가 계산한 주당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바로잡은 것을 마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당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만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주 52시간으로 갔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정부안대로 하면은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9년 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 얘기할 때 같은 경우는 현행 법제가 오히려 후퇴시켜 놓고 그러고 이제 그 경우에도 그 법이 100%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후퇴하니까 오히려 15만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할 때보다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노동부 자료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1.5배가 아니라 0.8배예요. 산업시간에 일하면 상여금부는 전혀 감안할 것 없이 요 정액급여로 돼 있는 일부 있잖아요. 요거에만 1.5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 다해 하고 비교를 했을 때 0.8배밖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새로 사람 써가지고 일 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 잔업시키는 게 싸게 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등 노동오법을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의 질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진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률을 더 끌어올리려면 초점은 뭐냐면은 청년층하고 고학력 여성의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에 진입을 가능하게 할 거냐 이건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가서 제대로 좀 일할 만한 적정한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제대로 진입이 안 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결국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선 후 3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공약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